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아니요, 논문이 정신만 좀 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치만 1등이 되면은 네. 다른 건 다 좋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보죠. 425번부터 이제 가스계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쪽으로 넘어갑니다. 425번에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이제 저압식, 그래서 3.5 메가파스칼 내압시험 압력에 이제 내압시험 압력을 통해서 이제 그 용기나 어떤 탱크나 그런 게 괜찮은지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26번은 안전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및 자동냉동 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안전밸브, 이제 어떤 과압이 걸리면 안전밸브가 작동해서 압력을 약간 방출해주면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전밸브이고, 봉판은 이제 안전밸브라는 것을 한번 작동했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안전밸브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봉판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딱 터져버리고 깨져버리면 이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판은 이제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액면계는 어떤 저장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압력계는 압력 경보 장치는 압력이 과압이 걸리거나 아니면 압력이 너무 작아지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압력 경보 장치가 필요하고, 자동 냉동 장치는 이제 온도가 약간 높아지면 이제 작동해서 온도를 다시 떨어뜨려서 이제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자동 냉동 장치. 이런 것들이 안전 장치라는 거죠. 안전 장치. 그 다음에 이제 427번은 이제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거. 그래서 이제 고압식하고 저압식의 이제 충전비는 다르죠. 답을 봐보면 425번은 저장 용기는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저장 용기가 고압식도 있고 저압식도 있고, 그래서 내압시험 압력이 다르죠. 25하고 3.5. 그 다음에 426번은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그래서 이제 고압식은 이런 거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저압식일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안전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자동냉동장치. 이것만 봐도 6개네요. 그래서 저압식 저장 용기는 이제 굉장히 커요. 뭐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요. 저장 용기가. 작은 게 아니라. 그리고 427번에 이제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이제 고압식하고 저압식이 다르고,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 용기 적합 기준입니다. NFPC 기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뭐
내용은 전에 있던 내용인데 이제 모양새가 다르게 돼서 이제 새롭게 기준이 생겼습니다. NFPC 기준은 이제 많이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이제 428번에 봐보면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해야 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호 구역 또 방호 대상물마다. 429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탐하고 연동하면 자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인데 수동으로도 가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30번은 출입구 등에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재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방호구역 출입구가 있습니다. 뭐 전기실, 발전기실 그런 출입구, 아니면 뭐 방제실 여러 가지 방호구역이 있는데 그 출입구 가까운 곳에 이제 소화약재 방출 표시하는, 소화약재가 방출되면 그 표시등이 점등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소화약재가 방출됐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답을 봐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는 조작, 피난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 이제 무조건 하나는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 장치의 조작부, 아까 포소화 설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429번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는 뭐 포소화 설비하고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어차피 수동식 기동 장치, 자동식 기동 장치,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자동식 기동 장치는 이제 자탐하고 연동하고 그리고 수동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30번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은, 그러니까 방호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에, 그래서 출입구 바로 위에가 이제 달려 있어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기동장치 기준. 그래서 포소화 설비 그 기동장치 기준하고 똑같죠. 이것도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1번. 음향경보 장치의 작동, 소화약재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음향 경보 장치 그거하고 또 소화약제 방출이나 지연. 예, 방출할 수도 있고 또 지연이라는 것은 타이머 스톱, 예, 방출 지연 스위치. 예,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2번은 이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 예, 무엇을 작동하는 기능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433번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기본 두 가지. 답을 봐보면 431번은 제어반은 수동 기동 장치 또는 화재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그래서 제어반 이제 다른 것의 감시 제어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신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제어반 여기에 수동 기동 제어반이 수동 기동 장치, 그러니까 아까 기동 장치를 말하죠. 화재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죠. 수신해서 음향 경보 장치도 울려주고 소화약제도 방출해주고 아니면 지연도 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어반이. 그 다음에 이제 432번은 화재 표시반은 제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 그래서 화재 표시반은 이제 제어반에서 신호를 보내줘야 화재 표시반에 어디에 화재가 떴다 이런 걸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제어반하고 화재 표시반이 아마 따로따로 있었는 것 같은데 요새는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냥 제어반하고 화재 표시반이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네. 뭐 이렇게 기준이 약간은 좀 이상한데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뭐 그냥 기준이니까 뭐 외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433번은 제어반 및 화재 표시반은 피해가 없어야 되고 점검에 편리해야 되고.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제어반 및 화재 표시반 설치 기준, NFPC 기준입니다. 이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내용은 원래 있던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NFTC 기준은 또 따로 있어요. 뭐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434번에 이제 전용으로 할 것, 전용으로 해야 되고, 435번은 이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 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그래서 아연 도금 방식 처리됐다면 강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관. 동등 이상의 강도의 세기, 강도의 그렇게 되고, 436번은 고압식은 16.5MPa 이상, 저압식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그래서 이제 고압식하고 저압식하고 기준이 16.5, 3.75.
이제 그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가스계가 생각보다 압력이 세요. 그러니까 높은 압력에 배관이 터져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높은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437번은 1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4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 부속을 사용할 것. 그래서 이제 배관이 아니라 배관 부속이에요. 배관 부속이니까 배관에 설치되는 개폐 밸브, 선택 밸브, 뭐 안전 밸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부속이죠. 배관 부속. 그래서 1차 측 배관 부속은 이제 4MPa, 저압식은 2MPa. 배관 부속도 이제 튼튼해야 그게 안 터지기 때문에 배관 부속에 관한 기준입니다. 답을 봐보면 배관은 전용. 그래서 배관은 가스계에서 배관은 겸용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겸용으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전용으로 하고요. 이제 수계는 막 옥내, 스프링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겸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스계는 겸용으로 할 일이 없어요. 435번은 이제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80 이상의 것. 그래서 강관이면 이제 그냥 배관용 탄소 강관이 아니라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고 이제 스케줄 80. 그래서 스케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압력 배관이에요, 무조건이.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이제 그 정도의 배관을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436번은 이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관은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으로서, 그래서 동관일 때 고압식은 16.5, 저압식은 3.75 이게 나옵니다. 배관이. 그래서 앞에서 고압식 25, 저압식 3.5 그것은 저장 용기였고요. 이제 이것은 저장 용기가 아니라 배관. 배관 중에서 동관이. 그 다음에 437번은 고압식의 경우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 2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2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그래서 이제 가스계가 고압식하고 저압식으로 나뉘는데, 이제 고압식인 경우에 이제 개폐 밸브가 있고 선택 밸브가 있는데 그 너머 2차 측은 그 이유이 너머의 그쪽 배관 부속은 이제 2차 측이라 좀 더 약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2MPa 이상 이 배관 부속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1차 측은 압력이 더 세니까 이제 4MPa 이상, 그리고 저압식이라면 2MPa 이제 그런 배관 부속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438번은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그래서 이제 1분이라는 것은 이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에 방출되기까지의 시간, 방출되어야 하는 시간, 1분 이내에 저장 용기에서 방호구역에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야 화재를 끌 수 있다. 시간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배관 구경을 일정 구경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연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는 이제 표면 화재에 들어가죠. 표면 화재. 표면에서 불이 붙는 표면 화재. 그 다음에 439번은 신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그래서 신부 화재는 이제 시간 좀 약간 더 걸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신부에까지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에 도달해야 한다. 이제 7분에 전부 다 방출되는 게 맞는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설계 농도의 30%는 2분 이내에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 농도가 예를 들어서 40%다. 그러면은 거기에 30%. 그러면 12%에 2분 이내에 12%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0초, 30초가 있고, 답을 봐보면 438번은 438번이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표면 화재는 1분. 전역 방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전역 방출 방식이 표면 화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신부 화재가 있고, 그래서 439번은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 수지류 등 신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그래서 이제 종이나 목재, 석탄은 분해 연소가 이루어져요. 분해 연소. 그리고 이제 신부 화재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7분. 섬유류, 합성 수지류는 거기 어디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섬유류,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440번에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이 다르게 나와요. 뭐 구경에 산정이 있어서 뭐 시간 그런 기준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1분, 7분 이렇게 이 시간에 소화약제가 방출되려면 구경이 일정 이상 돼야 되니까 구경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경.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소화약제 방출 시간이 맞는데 이제 구경에 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41번은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바라는 것으로 할 거. 이제 자동식이니까 감지기하고 해서 이제 경보니까 음향 경보 장치를 말하죠.
그 다음에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 경보는 최소 1분이. 그리고 443번은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거. 그래서 이제 구획 안이니까 이제 방호 구역이나 방호 대상물 그 안에 있는 사람. 예. 그래야 탈출하겠죠. 예. 답을 봐보면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식은 감지기하고 연동하여 이렇게 해서 경보를 하라는 것이고요. 442번은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약제가 방출되면서 최소 1분 이상이 경보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그리고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 그래서 방호구역은 그냥 방호구역이고요. 이제 국소 같은 경우는 방호 대상물이 어떤 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공장 안에 방호 대상물이 한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이 기준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음향 경보 장치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보통 이제 사이렌을 사용을 해요. 사이렌.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뭐 기사 공부할 때도 나왔겠지만 방호구역 안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식 기동 장치는 이렇게 딱 단추 누르면 수신기에 화재가 뜨니까 이제 사이렌이 바로 울리고요. 그리고 자동식 기동 장치는 AB 회로를 사용하잖아요. 교차 회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지기 하나만 딱 작동하더라도 사이렌이 바로 나가줘야 맞아요. 근데 어떤 현장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 작동해서는 사이렌이 안 울려요. 2개 작동해야 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그 기준이 없어요. 하나만 작동하더라도 사이렌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화재안전 기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돼 있어요. 하나만 작동하더라도 가스 하나만 작동하더라도 근데 가스기에는 그 기준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감지기가 하나가 작동하든 2개가 작동하든 이제 사이렌이 이제 울리고요. 근데 교사회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개 해도 되고 2개 다 해야 되고 어떤 게 있는지. 교차회로는 이제 그 솔레노이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전자개방밸브. 이제 그래서 현장마다 차이가 있어요. 감지기 하나 작동했을 때 사이렌이 작동하고 2개 작동했을 때 작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지기가 작동하면 사이렌이 안 울려요. 그러다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 할 때 같이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은 제각각이고 그래서 아무튼 화재가 나고 했을 때 울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감지기 하나 작동했을 때 작동하는 게 맞죠.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알 수가 있으니까. 소화약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한다라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출되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라야지. 그렇죠. 감지기 하나 작동한다라는 것은 아직 솔레노이드가 작동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빨리 듣고 가장 빨리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지기 하나 했을 때 울리는 게 가장 맞는 건데 이제 하지 않는 기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이렇게 돼 있고 방호구역, 방호대상물. 그 다음에 이제 444번을 봐보면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연소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피해 우려 없다 그 말하고 똑같죠. 화재 시 피해 우려가 없다. 유지 관리가 쉬운 장소, 이것은 뭐 점검에 편리한 장소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445번은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제 확성기니까 그 방송의 스피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렌하고는 달라요. 446번에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당연하죠. 그리고 답을 봐보면 이제 증폭기 재생 장치는 그래서 좀 전에는 사이렌을 이용했고 지금은 이제 증폭기니까 방송이에요, 방송. MV, 비상방송의 MV. 445번은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 그래서 스피커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요. 446번은 제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그래서 이제 복구 스위치라는 것은 화재를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복구해버리면 사이렌이 안 울려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사이렌은 안 울리는데 지금 보는 것은 방송이니까 방송은 계속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이제 방송에 따른 경보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일단 화재가 뜨면 메인 수신기에 화재가 뜨니까 이제 연동되어 있으니까 비상 방송이 당연히 나가요. 이런 기준이 없어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